16번부터 같이 또 풀어보겠습니다. 16번. 이행강제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몇 번? 2번이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죠? 이미, 물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징수를 합니다. 한다 그랬죠, 그죠?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부과처분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1번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배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한다 그랬고요. 3번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그죠?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하는 김에 횟수는 5회 범위 이내의 5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4번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 그 다음에 5번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서 계고한다. 17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원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옳은 것, 건축물이 건폐율, 볼겁잖아. 됐죠? 건폐 몇 프로입니까? 100분의 80. 패버려. 뭘로? 팔로. 아시겠죠? 건폐율 80. 제가 지금까지 이거 강해가지고요. 이거 몇 년 전에 제 강의 듣고 합격한 자도 지금 만나면 모르는 자입니까? 교수님, 건폐 80. 지금도 그래가는데. 안 까먹는데. 건폐율 80%. 그러고 뭐 용적률 동그라미 땡땡 찍고 다 하게 하더라고. 내가 그렇지, 물었지. 왜? 시험 떠보려고? 아니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간에, 요거는 건폐율을, 요거 할 때 같이 하세요. 건폐율은 100분의 80, 용적률은 100분의 90, 허가는 100분의 100. 허허. 다, 아시겠죠? 허허, 다. 그 다음에, 신고는 70. 이거는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폐율 대신에 어떠한 용어가 바뀌어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다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얼마? 80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그리고 거기요, 시가 표준액이 100분의 얼마입니까? 100분의 50이죠. 50도 동그라미 하세요. 이것도 얼마든지 가로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100분의 50. 아시겠죠? 하는 김에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강조하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 상습적 위반 100분의 50이죠.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가 있다. 요건 내가 그냥 만든 겁니다. 뭐 어디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꼭 있잖아요. 법마다 꼭 하루에, 시험 볼 때마다 한 해마다 이런 식으로 뭐 똑같은 문제 아닐지라도 꼭 이렇게 꼭 네모해가지고 가로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꼭 한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험장 갔는데 이거랑 똑같이 나와봐. 그렇죠. 이상 이런 거 나와도요. 뭐 이렇게 뭐 쪽지게라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합격하면은 지가 잘해야 되는지 하는 거 얘기하고요. 떨어지면 꼭 날 욕해요. 그럼 돼야한데. 합격하면은 말이라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학원의 원장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교수님 덕분에 이게 말만 해주면은 그게 맞든 안 맞든 얼마나 서로 기분 좋아. 근데 꼭 보면은 제가 어떻게 공부한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합격자 몰라 모이면은 그런 말, 그래도 물론 일부는 그래. 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악수도 하고 뭐 술도 같이 건배도 한번 해가면서 좋잖아. 이렇게 뭐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은 권하지도 않아요. 술 못 먹으면 음주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만나자면 교수님 저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하면서 지 얘기만 쭉 하고 있는 그냥 막 2시에 마치면은 오후에 남아 어디 공부하고 뭐
그냥 99% 지지난당이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럴 때는 내가 좀 서운해. 그리고 나 얘기합니다. 나가면서 저 인간 다시 내가 전화 오면 받나 말아 내가. 왜? 실무하면 더 중요하거든. 전화 안 받아. 전화번호 차단시켜버려. 뭐 농담이지만 앞으로 만나면은요, 그래 학교 간 다음에는 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일부러라도 교수님 때문이에요. 그만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해주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더 겸손하고 좋아. 그런 분은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전화 오면은요, 전화 찍혔네? 수업하다가도 나가고 받아. 기다려! 받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배야, 받고 와야 돼. 그 정도로 마음이 가요. 어려울 때, 뭐 어떤 물건 중개할 때, 뭐 교수님 이런 거 참 헷갈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라. 어떨 때는 내가 잘 모르니까 팩스번호 알려주고 팩스 보내봐라. 내가 보고 얘기해 줄게.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근데 쌩까는 인간은 보내보면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뭐 전화 알아서 못하고 해. 그렇군요. 열심히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알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요, 실무 가잖아요. 특히요, 나한테 전화할 일이 많아요.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나한테. 어? 물건 때문에. 또 이게 또 법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툭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또 궁금해 전화하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나하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나면은, 그죠? 내가 먼저 알고 있었던 간에 전화를 통화하고 끊으면 자신감 생기거든요.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결 안 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해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친분이 있을 때 얘기야. 어떨 때? 있을 때 얘기. 그러니까 친분을 어떻게 쌓는 거냐. 이렇게 강의할 때 종강 전까지 음료수도 좀 갖다 놓고, 뭔가 좀 요즘 뜸한데 과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야지. 맨입으로 쑥 닦으면 돼, 그게.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번에 그러니까 좀 침울해가지고 내가 지금 좀 오버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7, 8, 9 그냥 짧게 그냥 뭘 길게 4개월이지만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아시겠죠? 해왔던 거 어렵게 왔잖아요. 지금 포기하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와서 갑자기 포기한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가 꼭 마지막에 웃습니다. 아시겠죠? 18번 보겠습니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죠.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3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 재정은 곱하기 120일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60일, 120일입니다. 물론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1번 같은 경우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소관상이다.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조정신청은 2번 조일제합. 조정신청은 1인 이상이, 재정신청은 합의로 조일제합. 3번 조정은 3인 이상, 재정은 5인 이상. 그러니까 전원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이죠. 조정위원회의 어떤 그런 결론은요. 5번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면 맨 끝에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고 했죠. 19번 건축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몇 번? 2번이죠.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이 아니고 뭡니까? 중앙건축위원회의 지휘사항이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원래는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여기 건축위원회하고요, 분쟁위원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요약집에 잘 안 넣어놓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안 넣어놔요. 저도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이거 뺄까 하다가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봐야 된다. 뭐 굳이 이번에 꼭 나오면 좋겠지만 설령 안 나올지라도, 그죠? 나중에 안 넣었다 공부 안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시험 나왔는데 하면 누구 원망스러울까봐. 그래서 이게 양이 많은 거 아니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라도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1번 국장, 시도, 시군구는 밑에죠. 조정 또는 저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랬죠. 3번 중앙건축위원회는 70명 이내. 4번 공무원이 아닌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 2년이죠. 연임할 수가 있고요, 한 차례. 5번 요거는요,
여기에 포함되지만 따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다 전체적 범위 있는 겁니다. 왜? 건축위원회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전에 앞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고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본 기억나죠? 안 나요? 어디냐면은, 자, 126페이지 있습니다. 가로 8번에 동그라미 2번. 가로 8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똑같이 건축위원회 심의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넣은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연도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같이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몇 페이지? 126. 그렇죠. 126페이지, 가로 8번에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주택법 보겠습니다. 주택법. 20번.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5번. 주택단지의 5번,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죠. 틀렸습니다. 전부 다 복리했으니까 틀렸죠. 1번 같은 경우 맞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것들 잠깐 볼게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강조 있었죠? 전부 또는 부속 토지를 말하며 전부 및 일부이며 그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올 때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속 토지까지 일단은 포함된다는 것만 알면 돼요.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없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없는 이거 다릅니다. 이거를 있는으로 바꿔내요. 없는 여기 포인트예요. 포인트. 3번 지하실을 거실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경우에 그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산정을 한다. 맞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지하실은 산정하지 않지만 거실로 사용 시에는 산정한다. 이때 하나 더. 이때 단독은 주택법상 없어도 면적 산정은 뭐라고요? 외벽의 중심선인데 거기까지는 알 거 없습니다. 거기 적으세요. 아예 하는 김에. 공동주택은 뭐라고요? 외벽의 내부선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풀 때. 아시겠죠? 면적 산정 방법이 있어가지고 공동주택 뭐라고요? 외벽의 내부선. 요거 내부선을 자꾸 중심선으로 잘 바꿔냅니다. 자, 그리고요. 4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다. 깔끔. 21번. 도시형 생활주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3번.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사업개발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아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1번에 300세대 미만이에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됩니다. 대통령령은 이제 도시지역에 해당되면서 원룸형과 그 다음에 단지형 쭉쭉쭉 그 내용 말하는 것이고요. 2번에 단지형 연립은 심의 거쳐서 5계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4번 원룸형 주택과 85 초과하는 주택 1세대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명 뭐라고요? 일명 주인세대. 저를 보세요. 세입자는 전부 다. 저를 볼까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는 단지형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아파트는 무조건 뭡니까? 50 이하입니다. 맞잖아요. 50 이하면은요,
소형주택 60이니까 좀 작아요. 아시겠죠?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색이 300세대 미만이면 아파트로 말하면 거의 한 개 동인데 그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지을 정도면은 돈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룸 하나만 줘도 여기 광명에서 보통 한 7, 8억에서 10억 할 겁니다. 그죠? 대답 안 할까요? 더 해요? 10억. 11억. 좋다, 15억. 하여튼 간에 좋다, 10억 합시다. 원룸 하나 그냥. 그러면 원룸은 다가구입니다. 그죠? 세대수 안에 가구수 아무리 해야 19세대입니다. 20세대 미만이니까. 그거 하나 줘도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300이면 몇 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00세대면 해도 평균 얼마입니까? 100억. 그죠? 300이니까 그 한 100억, 150억 보자고요. 근데 그 정도면 도시락이니까 땅값 더 할 겁니다. 내가 예상한 건 이것저것 합쳐서 300억 들어가요. 300억은. 땅 사고 뭐 하려면. 그런 땅들이 또 비싸잖아 말이죠. 비싸고. 또 여러 옵션까지 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도 다 새로 해야 되지. 그죠? 그러면 그 정도 가진 사람이 다 50개 면적을 50% 다 쳐가지고 명세의 주인인데 몇백억 투자해 받는 건물인데 나도 50세대에 살아? 쪽팔리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살면서 내 건물인데 세입자 다 받아가지고 뭐 1,000에 50 받든 5,000에 30 받든 간에 받아가지고 집은 여기 광명에 있습니다. 나는 집이 강남이야. 왔다 갔다 하기가 관리하기 힘들잖아. 나는 여기에 살면서 명색 주인인데 명색이 대형 주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85초가 1세대를 져가지고 그러니까 85가 아닙니다. 8초가니까 90이든 100이든 만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만약 이 주인이다. 이야, 그러면 한동 줍니다.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물론 이런 건물 안 짓겠지만, 그죠? 나 여기 다 씁니다. 위에 싹 다 쓸 거야.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뭐요? 이런 식으로 다, 예를 들어, 지역부로 나 같은 엘리베이터 쓰고, 나 여기 주인 전용 엘리베이터.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약간 뒤로 해가지고, 주인 전용 엘리베이터. 다 올라가고, 전부 다 쓰는 거. 문 딱 여니까, 족구장 나오고, 문 딱 여니까, 탁구장 나오고. 좀 과장됐지만, 그러니까 주인이라면은 이렇게 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아니면 뭐, 반 쓰고 반 넣게 쓰는 간에. 그러니까 내가 좀 과장했지만, 그냥 내가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뭡니까? 주인 세대. 요거 하나 아시겠죠? 50, 만약에 이것이 단지형이다, 85다. 그러면 이게 안 나와요. 왜? 85 정도면은요, 얼마든지 주인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없잖아.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만 나온다. 왜? 50이니까. 왜 원룸형이냐? 따라요. 원룸형. 따라요. 원룸형. 원룸형이 경상도 사람은 원룸을 못해. 따라합시다. 온룸. 온룸. 그래서 온룸, 50이야. 55. 내가 말을 못하면 내가 쪽팔려가지고 까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까먹지 마세요. 가서 몇 번 하다가 샜지? 4번. 네, 4번.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니구나. 21번은 하고 있었는데 91번에 4번. 예. 요거. 이거 원룸 50. 원룸 50. 5번은 도시형 상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넣은 거예요, 문제를 내가. 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섞어냅니다. 일부러 모아가지고. 22번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몇 번? 그렇죠. 4번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나와야 됩니다. 수용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아닙니다. 민간 아닙니다. 아시겠죠? 같이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내가 읽지 않을게요. 23번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몇 번? 2번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등록증 대여 맞습니까? 부정 등록증 대여 요거네요. 등록증 대여 줄 것이고요. 하나 더 적으세요. 부정 등록까지. 그죠? 두 개니까 두 개. 부정 등록증 대여. 다 같이 시작. 부정 등록증 대여. 한 번 더 시작. 부정 등록증 대여.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2번 맞는 거죠? 그럼 틀린 걸 좀 봐야 되겠죠? 왜 틀렸을까요? 1번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자 금고 동그라미 하세요. 금고란 단어 오면 다른 법률 다 똑같다. 몇 년? 2년. 그렇죠. 3년이에요. 3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 문제 풀다가요. 금고네 2년 이내 그리고 답 맞네 하면 둘 다 안 됩니다. 왠지 압니까? 또 내용을 봐야 돼. 왜? 잘 보세요. 만약에 봐봐요. 금고 2년이 지난 자는 맞는 거예요. 그죠? 2년이 지난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아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년이 지난 자는 할 수 있다. 그거 맞는 거죠, 그죠? 예. 그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요거는 3년 후 2년이다. 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2년. 지난 자는 할 수 있다. 2번,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 했고요. 3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다시 변경 등록입니까? 아니죠? 뭐죠? 신고. 저를 봐요. 저를 보세요. 자, 광명시 가서 요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등록증. 등록했어요. 했는데 등록한 여기 일부 내용을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등록하고 30일에 가서 신고하고 바꾸면 되지. 이걸 뭘 또 등록해 이미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 신고. 화를 내고 그래. 그죠? 그 다음에 4번 등록 말소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더라도 이는 수행할 수 없다? 승인받은 것은 수행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명백히 어쩌고저쩌고 이제 명백히 할 수 없다는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야 되겠죠. 원칙은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5번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아니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 비등록이죠. 등록까지 아니한다. 24번 주택조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주택조합 1번. 자, 맨 끝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 확보하라. 이건 뭐죠?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이죠. 거기에 리모델링 조합 틀렸잖아요. 그렇죠. 잘 봐야 됩니다. 예. 지역 80% 이상 사용권 확보, 즉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나중에 제출합니다. 이건 지역과 직장조합이고, 리모델링은 이미 건설되어 있어가지고 다 입주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고, 입주한 그 입주자의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시에 전체 다 한다. 전체 3분의 2 동별 가반수 한 동만 해요. 한 동 3분의 2 요거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라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직장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거는 직장이든 지역이든 뭐가 나와 다 맞는 겁니다. 리모델링만 안 나오면 돼요. 4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5번 시군구는 주택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또 틀려요. 왜? 의무적이 아니고 의무적이기 때문이죠. 의무적이기 때문이죠. 25번. 주택조합의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것. 1번. 일단 몇 번? 3번. 일단 따라갈까요? 국공신무. 뭐라고요? 그죠.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뭐라고 얘는? 신고해라. 하는 김에 무슨 조합? 무슨 조합에는? 왜? 이게 뭐 이게? 이게 직선, 직장조합이죠. 뭐 해야 한다? 무주택자에 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국공신무. 구무주택을 공급받을 때는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26번에 5번. 아니구나. 어디 25번에 3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 인가가 아니고 신고를 해야 한다. 해야 되겠죠. 신고. 맞는 거 보겠습니다. 1번. 인가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시험에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있다 동그라미 하세요. 항상 강조합니다. 문제풀이 할 때 항상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풀 수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어떻게 틀리게, 틀린 것 어떻게 맞게 하는가에 설명한 이유는 전부 다 감안해서 보란 얘기예요. 2번. 지역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제외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다. 여기에 포인트 뭡니까? 50% 이상도 중요해요. 20명 이상도 중요해요. 임대주택을 제외한, 이거 중요합니다. 임대주택을 포함 틀려요. 아시겠죠? 예. 저를 봐요. 만약에 10개 동인데, 이렇게 합시다. 한 개 동의 세대수가, 만약에 세대수가 100이야. 그죠? 100인데, 10세대면은, 10동이면 1000이죠. 그런데 2동이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50%가 500세대요, 400세대요? 400. 2동의 임대주택은 빼고 나머지 8개 동에 800에 50%인 400입니다. 아시겠죠? 얘기했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깊은 의미 두지 말고 임대주택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냥 빼라 이렇게 알아라고 얘기는 편하게. 그거 잘해야 돼요. 우리는 50%하고 20%만 외우면 안 됩니다.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그리고 항상 복습할 때는 요약집 보고 다시 한번 요거 문제 보지 말고 요와 관련된 요약집 펴놓고 연관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에 5개 집은 들어가지 않은 중요한 내용도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됩니다. 꼭. 그리고요 4번 지역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죠. 그리고 5번 시군구는 주택조합이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 항상 의무적입니다. 26번 사업계획 승인의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5번이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얼마죠? 500 아니고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전체 600. 각 세대별로는 300이죠. 나누기니까. 1번 단독주택으로서 한옥은 50호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2번 토주공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그죠?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 잘 들으세요. 지방공사가 50% 이상의, 광명에서 50% 이상의 한옥을 건설할 때, 맞죠? 그죠? 건설할 때, 국장으로부터 승인받는다. OX. 지방공사. 50% 이상 한옥. 승인권자가 국장이다. OX. X. 왜? 지방공사는 일단은 없잖아. 국가 또는 누굽니까? 토주공이에요, 토주공.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지방이니까 지자체에 속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광명이다. 잘 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50% 이상의 한옥은 일단 맞잖아요. 여기 틀리면 문제 못 만드는 거니까. 일단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명입니다. 그러면, 자, 승인 받습니다. 누구 승인 받습니까? 예? 누구 승인 받아요? 그때는 뭡니까? 대지 면적을 봐야 돼, 대지 면적을. 대지 면적. 맞잖아요. 그죠? 예. 50% 이상일 때는 한옥은 맞아. 근데 대지 면적을 봐야 되죠,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얼마?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은 누구 승인? 광명시장한테 승인 받고, 만약에 10만 이상이면 누구? 경기지사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전부 다 합쳐서 섞어냅니다. 하여튼 1번, 2번 자 맞는 표현이죠. 3번 나오네요. 거기 볼 거 두 번째 줄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맞죠? 자, 제외한다. 또 있었죠. 주상복합. 그죠? 주상복합인데 준주거 지역이나 아니면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설 시 300세대 미만이거나 아니면 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주택 부분이 90% 미만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까지 딱 두 개. 요거랑 그거랑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왜 공구? 뭐죠? 209.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죠? 없습니다. 항상 취소하고 연장은요 5년짜리에만, 2년짜리에는 취소 사유 없습니다. 연장도 없습니다. 그럼 맞는 겁니다. 27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1번.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하지만 예외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 확보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예외니까요. 답 1번. 틀렸죠? 2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80%의 사용권 확보한 경우 80% 이상인 게 맞잖아요. 80% 이상 95% 미만인 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의 맞는 거잖아요. 95% 미만인데 95% 미만이지만 최소 80% 이상이니까 80%의 맞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 고시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죠? 옛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업 주체의 매도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맞죠? 그들은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맞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봐도 아주 잘 만든 지문입니다. 3번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렇죠. 4번 시가. 됐죠? 시가. 하나 빠진 게 있다면 뭡니까? 밑에 있네. 3개월. 밑에 있네.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청구만 나오면은 4번과 5번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시가 3개월 이상. 이게 시가 3개월 이상 따라간다는 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8번. 간선시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4번 맞습니다.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는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의무자와 요청자가 50%씩, 그죠? 반반씩 부담한다 해야 되겠죠. 1번 100호 이상의 단독 아니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이죠. 10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우체통은 국가가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맞죠? 2번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3번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5번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얼마? 사용검사로부터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그랬죠? 예. 29번 사용검사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몇 번? 2번.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의 시공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 받을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이게 요걸 내가 공부시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저를 보세요. 사업주체가 뭐요? X 뭐요? 파산 망했습니다. 그때 뭐죠? 시공 보증자가 아시겠죠? 얘가 파산 아니면은 얘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있는데 파산 아예 없으면은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입주 예정자가 입주 예정자 이제 대표하겠죠. 입주 예정자 대표하겠죠. 요거는 사업주체가 망했을 때고 얘는 뭐냐면요. 사업주체가 망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할 때는 이때는 뭡니까? 시공 보증자도 들어가고 여기 입주 예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공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야. 시공자도 이때는요. 입주 예정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공 보증자도 들어가고 또 누구도 시공자까지 들어간다. 여러분 요약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죠. 결국은 그래서 시공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있습니다. 시공자까지. 자, 맞는 거 보겠습니다. 1번 토주공이 사업주체이다. 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라. 왜냐?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무조건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 받는다 그랬죠. 토주공은 국장으로부터 사업개발 승인 받았기 때문에 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3번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 이제 사용승인이건 뭐 준공검사건 준공인간 전부 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랬죠. 4번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뭡니까? 건축물로도 할 수 있지만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5번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택건설 용지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몇 번? 4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양도가는 조성원가가 아니고 뭡니까? 뭐예요? 감정가. 감정가인데 언제? 임대주택일 경우에만 조성원가. 이것도 조성원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일지라도 감정가예요. 다만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는 감정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1번.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으로 하는 주택의 건설, 거기요, 50% 줄거세요. 이것도요, 숫자 바꿀 때가 있습니다. 뭐 40%라고. 이거 중요합니다. 50% 동그라면서요. 주택 건설을 위해 국공지에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또는 임대도 있지만 할 수 있다. 2번,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 해당 들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매각, 2번은 임대. 이때 3번, 국공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매각했다면은 환매, 그죠? 환매할 수, 환매. 그 다음에 4번 됐고,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는 채비지를 사업 주체에게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 주체가 하나일 때는 수익이 그죠? 뭡니까? 하나일 때 외에는. 그렇죠? 하나일 때 외에는 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 맞다 그 얘기죠. 잘 봐야 돼요. 5번 찍은 있을 겁니다. 하나일 때만 딱 보는 그 위에 외에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하나일 때는 수익액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일 때 외에는 역시 나는 문제를 잘 만들어요.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연습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7주, 원래는 애초 목표는 7주였었는데,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요약지 8주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첫째 주까지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 있죠. 요약집, 나머지 주택법 뒷부분하고 농지법에서 아마 문제를 아마 30문제에서 아마 반반 냈어요. 주택 공급 파트에서 한 15문제, 농지법 파트에서 15문제입니다. 그 정도만 풀면 농지법 다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30문제를 해서 종강하고 그 두 번째 주부터 이제 우리 문제 풀이집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문제 풀이 할 때 문제는 가능한 한 풀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아예 요약집 보고 이론적으로 아예 공부해 오세요. 그게 훨 나아요. 왜? 문제 풀으려도 안 풀어와. 그럴 바에는 아예 책을 가지고 공부해와. 그게 낫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